자, 봅시다.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 자,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비례대표제는 이거죠. 비례대표야. 비례해서 대표를 뽑는데, 왜 비례해서? 이거는 의석률과 득표율을 이렇게 비례적으로 맞추겠다는 이야기야. A당이 20%를 득표해서, 그러면은 전체 만약에 의석수가 100석이에요. 200석이라고 할까? 200석이라면은 얘는 몇 퍼센트? 40석을 배정해주고. 그 말이에요. B당이 10%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몇 석? 20석을 이렇게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례관계로 하는 것. 이게 비례대표제예요. 이 비례대표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눈에 띌 거예요. 이런 장점은 어떤 건지 봐봐요. C당이 1%입니다. 그러면은 2명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거의. 죽은 표가 거의 없어. 사표가 확 줄는다. 확 줄는다. 두 번째는 C 같은 정당도 살아나잖아, 그죠? 그게 뭡니까? 소수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소수파도 의회 진출이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단점은 뭐겠습니까? 또 너무 고만고만한 정당이 막 정신없이 난립할 수도 있겠다, 그지? 그러면 약간의 뭐 전국 불안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있는데 한 2명짜리 국회 정당은 정당인데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어. 물론 우리나라는 정당은 정당인데 국회의원이 1명인 정당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다, 그지? 누구예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애국당인가? 국회의원 1명이죠. 누구야? 대구 국회의원 양반 있잖아. 조은진 씨가 아마 유일한 국회의원일까. 지금 몰라. 새로운 사람이 합류인지 뭐죠. 내가 알고는 하면서는 그 정도 국회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이런 정당이 또 많으면은, 좀, 이런 거 왜 군소 정당이라 하지? 군소 정당이 좀 난립하면은 좀 시끄럽다. 그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우리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저런 게 말하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교과서적인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게 일단 장점 보시면은 평등 선거 이게 이 표의 등가성, 표의 등가성 이게 여러분 뭐와 관련되는가? 요게 평등 선거와 관련되거든. 평등 선거. 여러분 우리가 평등 선거는 여러분 앞으로 잠시 넘겨볼까요? 평등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공정 선거를 위한 민주 선거 4대 원칙 보이다, 그지? 477페이지 새 책 보시면은 그게 선거 원칙이 그러니까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평등 선거 보세요. 평등 선거는 크게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기억은 1인 1표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한 표 주는 거. 새 책은 477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평등 선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뭡니까? 1인 1표. 이거는 다 해결됐어, 지금. 남녀노소 다 한 표 주는 거.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 한 표 일가치. 요게 뭡니까? 표의 등가성이야. 그죠? 표의 등가성입니다. 그래서 한 표의 가치가 똑같아야 돼. 표의 등가성, 이게 표의 등가성인데, 그래서 평등 선거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인 1표. 또 하나는 한 표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건 거의 해결돼서 100% 거의 해결됐는데 요건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는 표의 등가성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왜? 득표율에 딱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까지 기억하시고요. 다시 비례대표 넘어오세요. 됐어. 됐고. 반면에 여러분, 그다음에 그 장점 C에 비례표 장점 C에 보면은 이게 보이죠? 소수파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용이하다는 말은 뭡니까? 쉽다 그 말이다, 그지? 그리고 뭐라고? 사표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표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단점은 A 노조. 전국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볼까요? 그럼 그 밑에 B에 여러분 후보자 명부 작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비례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뽑죠. 이 40명, 20명을 어떻게 뽑았느냐? 선거하기 전에 여러분 정당마다 뭘 내놓습니까? 이 비례대표 명부라는 게 이름표죠. 이름 리스트, 그지? 리스트를 뽑는다. 그래서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게 A당이라면은 A당은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 3번 후보 누구 이렇게 쭉쭉 판다. 그죠? 미리 선거하기 전에 다 발표합니다. 발표해가지고 만약에 A당이 40석이라면은 40번까지 되고 41번은 가면 안 되겠다. 그지? 40번까지 당선. B당은 이름표, 이미 이름표를 쭉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 뭐 1번부터 20번까지는 당선, 21번은 아깝게 낙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문제는 여러분 그러면은 요 리스트 이게 명부다 그죠? 명부죠? 이름표다. 이름 명부잖아. 명부를 누가 만듭니까? 누가 작성? 이 유권자가 작성합니까? 아니다 그죠? 누가 작성해요? A당의 지도부가 당 지도부가 하겠지. 그럼 당 지도부가 결국 뭡니까? 어떤 사람을 40번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41번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5번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6번을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한다고? 당 지도부가 결정한다. 그럼 결과는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사실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당 지도부한테 달려있다. 지도부를 어떻게 한다고? 특권화시킨다. 권력을 지게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권력을 지게 되면은 특권을 가지게 되면은 부패해야 됩니다. 부패.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니은의 B의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선거 원칙 관리에서는 뭐를 위반하느냐?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한다. 우리 직접 선거 원리 뭐였습니까? 내가 후보를 그 갑이라는 사람 마음에 들어 갑한테 투표한다 그지?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갑이 당선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1번 뭐 김아무개, 2번 박아무개, 3번 이아무개, 4번 윤아무개 이런 사람들은 후보자가 유권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죠? 결정하지도 않았어. 그냥 당 수뇌부가 결정했었다. 그리고 뭐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그 첫 번째 질문에 후보자 명부를 정당이 작성할 때 어떤 원칙요? 여러분들은 직접 선거 원칙 위반 고만 줄 닦거나 두 번째 B 두 번째 점 보세요. 정당이 작성할 때 뭐 정당 간부를 특권화시킨다. 그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여러분 뒤에 뭐 명부식 유형이 나오는데 그 명부식과 비례 단기 양식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명부식이야. 명부식입니다. 단기 양식은 뭐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 비례대표 뽑는 절차예요. 아까 설명다시피 뭐 이렇게 한다는 걸 하고 있고요. 오른쪽 이제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걸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의 선거 종류와 제도는 좀 복잡한 듯 하지만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구별해야 돼. 대통령이라든지 근데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를 뽑는 방법이에요. 대통령. 근데 뭐 도지사, 시장을 뽑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야. 의원은 여러분 국회의원도 있죠. 국회의원도 있고 뭐 도의원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의원도 있고 시, 군, 구도 있어. 요거를 기초라 그러죠. 기초의원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광역의원이라고 하죠. 광역의원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는 뭐를 뽑는 방식이냐? 소선거구, 중대선거구는 누구를 뽑는 거라고요? 얘일까 이쪽일까? 저 대통령 시도지사를 뽑을 때일까? 이걸까? 아니면 두 개 다일까? 1번, 2번. 우리 소선거구, 중대선거는 뭐와 관계되는 걸까? 1번, 2번. 1번이라는 생각하는 손. 2번이라고 생각하는 손. 두 번 든 사람은 뭐야? 그러니까 두 번 든 사람은 두 개 다라고 하는 말인가? 두 개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샤이는 누구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요즘은 샤이 조국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면서 하도 TV에서 막 까대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현상. 그게 일종의, 그게 우리 그 교재에도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막 까대면은 자기가 할 말을 못하게 된 그런 현상인데요. 답은 2번이야. 1번 아니야.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중대선거니까 몇 명 뽑는 거야? 2명 이상 뽑잖아. 대통령이나 시도시를 서울시장을 2명 이상 뽑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2명 이상 뽑나? 아니잖아. 그지? 그럼 그건 뭐라고? 국회의원은 그지? 자, 그래서 요에 해당되는 게 소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인데, 그지? 우리나라 봅니다. 우리나라 원칙은 뭐냐?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원칙은 소선거구. 그럼 뭐 자동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래요? 다만 예외. 당연 예외가 잘 나오겠다, 그지? 예외. 얘는 중선거구 소수 대표제.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시군구, 여기 이제 기초의원이야. 여러분들 우리 언제 국회의원 총선을 언제 했지? 내년이니까 3년 전에 했네, 그지? 아니, 2년 전에 했구나. 여러분들은 뭐 대충 여러분 나이 보니까 2년 전에 이런 투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 국회의원 선거고 대통령 선거 했대, 그치? 그치? 그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몰랐을 거야. 기초의원은 여러분이 기초의원은 투표할 때 한 2표씩 했을 거야. 네. 요거. 두 명씩 뽑았어, 2명씩.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는 모르고, 이거 너무나, 그때 여러분 대통령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또 광역의원도 보고, 이거 막 뽑으니까 있잖아. 봐봐. 여러분들 아마 그때 투표를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 한 사람 뽑고 한 표. 그지? 요거 한 표. 그 다음에 도지사나 시장 한 표. 투표를 우리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뽑고, 이거 뽑고, 이 안에도 이 지역구는 하고 비례대표 다 있거든. 이거 한 표 뽑고, 이거 한 표 뽑고, 여기도 지역구 비례 하나 뽑고, 이거는 지역구 비례인데, 이거는 2표씩 이게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뽑아.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무조건 1번만 막 찍고, 어떤 사람은 2번만 막 찍고, 어떤 사람은 1번, 2번 이렇게 찍고, 그지? 그렇겠다, 그지?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 심지어는 뭐 이쯤 가면 있지, 그 사람이 사망한 사람도 있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는데 이름을 안 지운 거야. 후보인데 사망해서 이름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이름 안 지었는데 그대로 그 투표 명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 개판이지. 개판까지는 아니지만 워낙 이제 많으니까 우리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 찍는다, 그렇지? 야, 이런 데 시험관에서 뭘 기억하라고? 요거. 기초의원 어떻게 뽑는다고? 중선거구 소수표지. 그럼 대통령이나 시도시는 어떻게 뽑는다고, 이거는? 이건 그러면 소선거구야, 중선거구야, 대선거구야? 소선거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대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은 그러면 없다. 그런 거 없다 하는 사람. 1번 소선거구, 2번 중대선거구, 3번 그런 거 없다. 자, 3번 누구? 3번 누구? 내 혼자밖에 없네. 3번은 이런 거 없어. 대통령 어디서 뽑아요? 대한민국에서 뽑지. 인천시장 어디서 뽑아? 인천시에서 뽑지. 서울시장 어디서 뽑아? 서울시에서 뽑지. 이거는 소선거 중선거는 거 없어. 그냥 그 행정단에서 본다. 행정단에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런 거는 어디서 봐? 여기서만. 이 소선거구 중선 이런 건 여기서만. 의원에서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는 그냥 그 행정부에서 뽑아. 이렇게 하고도 또 나중에 또 문제 내면 있잖아. 또 굳이 찾아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또 한다. 이거 내가 분명히 하는데 하면 안 돼.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은 이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 보세요. 그 표 보세요. 거기 일단 선거제도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 봐봐. 대통령 선거 어떻게 직접 선거인데 그냥 상대다수 대표만 했지 소선거, 중선거는 거 없어. 오케이. 국회의원 봤죠?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지역구는 소선거구 상대다수 대표제.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정당 그 명부를 누가 작성했다고? 정당이 작성했다. 정당 명부식 그런 말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 뭐 행정단에서 뽑는다. 그지? 그 뭐 서울시장은 서울시에서 뽑는다. 인천시장은 인천시에서 뽑는다. 부산시장은 부산시에서, 광주시장은 광주 그 말이야. 그다음에 지방의회 보세요. 시도 이게 뭡니까? 광역이야. 그 지방의회에서 위에 있는 시도의회 이게 뭐라고? 광역의원이야. 이 광역의원 어떻게 본다고? 지역구는 마찬가지로 소선거구 상대다수.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였어요. 그럼 기초 시, 군, 구 이게 뭡니까? 기초에 기초. 기초는 어떻게 본다고? 지역구는 중선거구 소수대표. 꼭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그럼 밑에 있는 비례대표제 있죠, 그죠? 우리나라 비례대표제예요.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좀 전에 봤던 우리의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있지. 그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뽑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여러분 요게 있어요. 그 진입 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돼. 진입 저지 조항. 저지 조항. 자, 이게 뭔가니까 여러분 예를 드는 게요. A당이 있잖아. 그 A당 우리 비례 투표를 했는데 정당 투표를 했는데 A당이 근데 20% 차지했고 B당이 10%를 차지했고 C당이 근데 1%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전체 전체 비례대표 의원 수가 한 100명이라 할까? 그러면은 20명, 그지? 10명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 한 명일까요? 우리나라는 이게 배정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 왜요? 너무 적다 이것이 나오죠. 이걸 이제 뭡니까? 진입을 막겠다. 진입 저지 조항 또는 이거를 봉쇄 조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뭡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야. 뭐라고 표현한다고? 진입 저지 조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라고? 이게 3%. 이게 한 2.9% 차지하면은 안 줘. 그럼 무시해버려. 그럼 여러분, 그럼 요게 해당되는 거, 이건 어떻게 할까? 누가 가져갈까요? 나눠 가져갑니다. 이렇게 나눠 가져가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역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3%를 얻든지 기준입니다. 3%를 얻든지 혹은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해야 돼.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배정해 줍니다. 이거는 두 개 다를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호화 개념으로서 어느 한 개만 하면은 3%를 획득하든지 아니면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으면은 인정해줘요.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이 나오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가끔 나옵니다. 근데 가끔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걸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지금 좀 전에 우리나라 좀 전에 그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역구도 있고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은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의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천 남구 국회의원, 그지? 강남 갑 국회, 서초구 국회의원들이 있어. 그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일종의 처가 있는 게 그죠? 근데 비례대표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니까 아까 이제 각 그 정당들이 선거하기 전에 뭐 명부 리스트 그지? 리스트 내는 그래서 1번 뭐 누구 2번 이렇게 놓으면은 이 정당이 득표에 따라서 만약에 해서 10번까지 당선을 하면은 요게 해당되는 사람이 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 다음에 요번에 여러분 2번까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들이 있겠지, 그지? 이 비례대표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여러분 다음에 그 내년에 지역구에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자기를 지지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없지. 이 사람들의 생사 혜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 사람들의 생사 혜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구 유권자들이. 요 사람들의 생사 혜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지 말지는 이 자리 누가 줬어, 이거? 지역 그 정당의 지도부가 줬잖아. 그래서 우리 요즘 보면은 각 정당마다 좀 튀는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막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 머리 깎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누굽니까? 다 비례대표들의 거의 다. 왜요? 고려에 눈도장을 찍잖아요. 내년에 뭘 받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요로 요 지역구가 나면 요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 또 높은 번호로 돼가지고 또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이렇게 막 각 정당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보여요. 막 난리치고 대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다 이렇게 대표 뒤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 딱 깎아 이렇게 하면 그냥 눈에 딱 띄잖아, 그지? 도장 찍는 거야, 그게. 아주 보수 우익 정당에는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이쪽 정당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장 찍으려고. 최근에 이제 머리 깎는 정당이 있다, 그죠? 뭐 하여튼 갑자기 막 다 스님들이 된 느낌이 드는데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다 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옆으로 약간 샜는데 봐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갑이라는 유권자가 있어. A라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A라는 유권자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한 표 무조건 한 표, 우리 유권자들은 한 표밖에 행사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유권자인데 후보인데 이 사람이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랄까요? 뭐 자유한국당이랄까? 뭐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이 갑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지금 옛날 방식입니다. 갑한테 한 표를 줍니다. 한 표를 주면은 이게 어떻게 카운팅 되느냐? 이렇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과 정당이잖아. 여기에 또 플러스 한 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표를 행사했는데 계산은 두 번 합니까? 두 번 해주는 거야. 즉, 사람한테도 한 표를 주고 정당한테도 한 표를 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 B라는 사람도 행사하겠지. 그러면 또 뭐 이 사람도 이러면 또 플러스 한 표, 이래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합산합니다. 합산해가지고 다 한다고 갑을 당선시킬지 말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A라는 사람은 갑을 지지했는데 갑은 요는 사람이에요. 근데 B가 지지한 사람은 B라는 유권자는 여러분, 요 사람도 한 사람 행사했는데 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럴 수 있지. 갑은, A는, 다행히도 갑도 좋아하고, 요 정당도 좋아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B라는 사람은, 을을 지지하는데, 을은, 근데 요 사람도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을은 참 좋아. 을은 참 좋아. 근데, 요런 거 정당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도 정당은 사실은 되게 안 좋아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무조건 한 표 주잖아. 그죠? 근데 요건 안 주고 싶겠지. 그지? 왜? 요 사람은 요 정당 안 좋아한다니까? 안 주고 싶지? 근데도 그렇게 돼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줘야 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 쟤한테 안 주고 싶었는데 그냥 무조건 한 표 주잖아. 선택권을 치면. 첫 번째입니다. 선택권 치면. 그죠? 나는 정당, 난 더불어민주당 꼴 보기 싫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우리 약간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 진짜 막 살벌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이 지금 우리 부친이 나이가 90인데 이게 노인네들 카톡 있잖아. 카톡 세계 들어가 보면은 뭐 20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마 혹시나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노인네들의 카톡에 들어가면 진짜 딴 세상입니다. 완전히 딴 세상이야. 그 노인들의 카톡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에요. 완전히 빨갱이 집단이고 나라를 말아먹고 이런 집단입니다. 당장 지금 그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도 좀 만만찮다 그러던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글을 그거는 뭐 개인 성향 문제니까 내가 뭐 말하는 거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지.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가 있는데 또 한 표야. 근데 요 사람은 여러분 C라는 사람은 병을 지지합니다. 근데 병을 지지하는데 요 사람은 소속이 없어요. 무소속이야. 여러분 그 후보 중에서 무소속 되다 그지? 어느 정당 소속이 없다 그냥 그러게 돼요. 그럼 C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플러스 한 표지지만은 정당은 여기는 없다 그지? 그럼 뭡니까? 다른 애들은 두 번 카운팅 해주는데 얘는 어때? C는 한 표밖에 카운팅 아니죠? 뭐예요? 차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 침해죠. 평등 침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컨대 한 10%는 왔네. 그러면은 10% 나니까 그래서 뭐 전체가 100명이면은 10명을 할당해 주잖아. 그죠? 그 10명 누굽니까? 명부에서 1번, 2번, 3번, 10번, 11번, 12번, 10번까지 딱 자르고 당선하지. 그지? 요 사람들 누가 뽑았어요?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거 아니다. 그지? 그 유권자들은 어디만 투표했습니까? 정당에 투표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뽑혔다. 그지? 누가 대신 뽑아준 것 같아.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직접 선거원칙 침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었다. 그죠? 이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평등선거, 직접 선거, 그다음에 선택권 침해라는 세 가지 문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지금 법을 바꿨다.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인 2표야. 하나는 하나는 사람한테 하고 하나는 정당한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별도로 투표하고 정당은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좋으면 더불어민주당 투표하고 만약에 자기는 자유한국당이 좋으면 자유한국당이 하고 자기는 정의당이 좋으면 정의당이 하고 그렇게 하라 이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보세요, 여러분. 박스 보시면은 기억이 일어났네. 1인 1표를 채택함으로써 후보자와 정당의 선호가 다를 때, 그지? 자유로운 선택권을 방해한다. 니은에 선거권자가 비례표 국회의원을 직접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다. 뒤끝의 끝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밑에 직능대표제입니다. 직능대표제는 직업별 대표제야. 직업별 대표.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직능대표 없어요. 없어. 이거지. 근데 변호사 대표 국회의원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지. 선생님 대표 국회의원 이런 거 없어요. 약사 대표 없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직능 대표가 없기 때문에 유달리 우리나라는 이익 집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이런 게 굉장히 세죠. 일단 노동조합도 세고. 그래 그렇더라. 오케이. 우리나라는 직능 대표 없어까지. 자, 오른쪽 2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잘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우리 기출 문제입니다. 잘 풀어.
같이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일단은 잘 보세요. 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을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일단 대표가 두 가지다, 그지? 지역 대표, 비례대표다, 그죠? 지역 대표, 비례대표가 있다, 그지? 첫 번째, 근데 좌측 지역 대표 보세요. 득표율과 의석률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례대표랑. 일단, 그 지역 대표는 득표율이 X는 50%인데, 의석수는 121명이죠. 근데 밑에 지역 대표 총 의석수 보세요. 몇 석이에요? 200석이잖아.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석률과 득표율을 한번 비교해 볼까? 득표율과 의석률. X정당은 여러분 득표율이 몇 %입니까? 50%. 그러면은 전체 50%라면은 득표율이 50%라면은 의석률이 보통 그 비례성을 갖추려고 비례적으로 본다면은 한 100석 정도 돼야 된다. 그치? 근데 몇 석이에요? 121석. 아까 이게 과소 대표야, 과잉 대표야? 과잉 대표 이게 과잉 대표. 그럼 보나마나 그러면 이건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은 그 지역 대표는 소선거구일까 중대선거구일까? 소선거구. 왜? 아까 소선거구의 문제점이 뭐라고? 그 과잉 대표, 과소 대표 문제가 나타났잖아, 그지? 이거는 그런 문제야. 자, 두 번째입니다. Y 정당이다, 그지? Y 정당은 득표율이 30%잖아. 그럼 의석수가 그러면은 200석에서 몇 석 정도 돼야 돼요? 200석 중에서 30%를 하면은 한 60석 정도 돼야 되는데 꼴랑 몇 석밖에 안 돼? 40밖에 안 되지. 그럼 이게 과소대표야. 이게 과소대표입니다. Z 정당 한번 볼까? 10%.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Z는 딱 맞다, 그지? 10%니까 200석에서 20석 같다, 그지? 무소속 있다 등등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비례대표야. 비례대표는 어때요? 60%니까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가 50석이다, 그지? 50석에서 득표율이 60%니까 의석수는 딱 30석 하면 되겠다, 그지? 딱 맞네, 그러면. 그지? 그 다음에 Y 정당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 비례표는 정확하게 득표율과 의석률이 딱 맞죠? 오케이. 자, 1번입니다. X 정당은 과소 대표된 게 아니라 과잉 대표 또는 과다 대표됐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2번에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2번 지문 보면은 1인 2표란 말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뜬금없이 왜 1인 2표가 나왔을까요? 뭘 보고 1인 1표인지 1인 2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만약 1인 1표였다면 여러분 뭐가 같겠습니까? 지역 대표랑 비대표가 득표율이 똑같아야 돼. 왜? 똑같이 카운팅 해주니까. 그지? 근데 이거는 X정당 하더라도 지금 득표율이 다 다르지. 그 말은 뭐예요? 투표를 2번 했다 이 말이야. 그럼 맞다, 그지? 1인 2표 맞다, 그지? 3번입니다. 대통령제 국가라면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X정당은 전체 의석수가 몇 석이에요? X정당은 전체 의석수는 지역 대표랑 비례대표를 합한 거야. 그죠? X정당은 몇 석이에요? 151석. 전체 의석수가 몇 석이에요? 200, 지역구 몇 석? 200석. 비례대표 50석. 토탈 250석이야. 가면 X정당은 그러면은 자, X정당은 전체 250 중에서 몇 석입니까? 151석이야. 이거 50% 넘지? 그죠? 50% 넘어. 그지? 이게 달려가면 이게 X정당이 뭐겠습니까? 얘가 다수당이다. 그죠? 그럼 나머지 그러면 Y정당, Z정당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소수당이다. 그죠? 소수당이야. 자, 2번, 3번 볼게. 대통령제 국가라면은 Y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Y정당이 어떤 정당이에요? 소수당이에요. 대통령제 국가라면은 Y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대통령은 별도로 뽑았잖아. 대통령은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기라고 대통령은 아까 우리가 했잖아. 국회, 대통령, 국민이 어떻게 했다고? 국민들이 국민이 이거 결과가 뭐야? 이거 결과가 얘야. 대통령은 전혀 별도로 뽑았지. 별도로, 그지? 대통령은 Y정당에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어. 그러면은 Y정당은 Y지만은 그 사람을 대통령 뽑는다. 다만 국회는 누가? X정당이, 그지?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Y정당에 놓을 수가 없어. 수상은 어디서? Y정당에서는, 이게 만약에 소수 대표제라면은, 소수 대표제다. 이게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 수상은 여기서 나오겠다. 그지? 자, 그래서 3번 틀렸어. 3번은 Y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왜?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가능하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은 X정당이 지금 50% 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단독으로 X당의 당 대표가 당 지도부가 뭐가 된다고? 수상이 나오고 그 안에서 내각을 강요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서 다 뽑는다는 얘기다. 그죠? 잠깐만. 자, 뒤에는 먼저 공직선거법 나오고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제53조에 제53조에 보면은 이 공무원 입법 있죠. 공무원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나가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선거일 90일 전에 그만둬야 돼요. 그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기타금, 이름 여기 같이 나왔는데 기타금은 이게 후보가 되려면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내놔야 돼요. 기타금. 요 기타금은 나중에 일정 득표율을 확보하면 돌려줘요. 근데 득표율을 자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를 못 얻으면은 몰수당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아무나 놓지 말라 이 말이다. 그죠? 좀 조심해서 놓으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표 계산해보고 놓을 만한 놈만 놓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뭔가니까 기타금인데 대통령은 얼마예요? 3억. 우리나라 대통령 올라가려면 3억이 없으면 못 나와요. 국회의원 얼마요? 1,500만 원이에요. 요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말해보는 게요. 됐습니다. 자, 우리 OX 가볼까요? 15번. 소승우제가 어떤 거라고? 지역이 작아. 그러니까 누가 놓을지 뻔히 안다. 그지? 그래서 인물 파악은 굉장히 쉬운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검표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맞다. 그지? 이게 맞는 문장이야. 66번은 소선거구대로 진행되면 어떤 정당 구조가 된다고? 양당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소선거구라면 소선거구는 다수대표제 그렇게 해야 돼. 됐습니다. 23번 시군구 이게 뭐라 했습니까? 기초야. 기초의회 의원은 어떻게 본다고? 중선거구 소선. 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죠. 얼마 전에 캐나다 기초 의원들이 캐나다 놀러 가지고 여행 가이드를 지금 패가지고 그죠? 근데 여행 가이드가 누구였습니까? 국적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교포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교포지만 국적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지. 예. 술 먹고 관광버스 안에서 타고 가다가 집 팬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맞은 사람 있잖아요. 미국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야. 손해배상금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몇백억을 제기한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예천인가 저쪽 동네인데 그게 군의장 팬놈 같이 묶어가지고 손해배상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민법을 공부한 사람 알 건데요. 우리 민법에서 사용자 책임인 거 들어봤지? 사용자 책임을 같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 책임 그 사용자가 누구야? 그 의원의 사용자가 누구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군 의원들의 사용자가 누구예요? 그 군한테도 몇백억의 손해배상 같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에요.
누가 내줘야 돼, 그거? 그 세금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는 사퇴할, 자기들 좀 처음에는 쪽팔려가지고 사퇴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는 사퇴할 마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우, 아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자격이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보통 뭐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지금 기초의원의 상당수가 누군가니까 그 동네의 토착 이 주먹들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돈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 약간 잎을 샜는데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넘겨서 26번 볼까? 며칠 전까지 아까 90일 27번은 그죠? 맞다 그지? 3억 다음에 30번 투표 격차로 인한 이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는 어떤 선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대선거구입니다. 왜?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을 뽑으니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